내일 운영위가 개최되는데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보호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창피하게도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보호하느라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안중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문고리 3인방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06년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더구나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여러가지 국정현안 가운데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돼서 연결고려해서 민정수석이 여기에 답변해야 될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2006년 국정감사 운영위 회의록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누리당의 이병석 당시 국회 운영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민정수석은 당당하게 출석해서 의원들의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3년 9월 한나라당이 당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의 출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당시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와 재경위 현 기재위에 나와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또 운영위에 나와서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전해철 민정수석, 참여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은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뒤에 캥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출석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라고 하는 내용 와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고 민정수석실에서 문고리 3인방의 십상시 문건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이번에 국회 운영이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들을 감싸선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십시오. 민정수석 출석하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십시오. 문고리 3인방 가서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술하라고. 두 번째 논평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만이 답이다. 이 내용은 새누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국민이 믿겠나? 특검을 해야 국민이 믿지 않겠나? 라고 하는 내용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고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검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기본적인 ABC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정윤회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나요? 정윤회 씨의 사무실은 압수수색했나요? 정윤회 씨의 핸드폰은 위치 추적과 통화 내역을 수사했나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핵심인 문고리 3인방 십상시들의 다른 핸드폰은 추적했나요? 그리고 그 사무실과 집은 압수수색했나요? 기본 ABC도 지켜지지 않은 이번 검찰 수사,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특검만이 정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해도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이 권력 실세, 구중궁궐 속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비서라인들 십상시, 그리고 무슨 권력이 그렇게 센지 정윤회, 특검으로도 얼마나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회 운영위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명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요구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체 조사 감찰 보고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7인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찰 보고서가 핵심입니다. 이 핵심 자료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해유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내역서도 제출하십시오. 체육단체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 어떤 건지 제출하십시오. 청와대 문서 유출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하십시오. 안봉근 비서관이 경찰 인사 개입이 있었다고 조홍천 비서관이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체 조사 내역 등 모두 다 제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금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중궁궐 속에서는 권력의 암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라의 정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구중궁궐 속의 암투, 이 모든 자료 제출하고 국회에 나와서 낱낱이 진실을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검찰 뒤로 숨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치마폭 뒤로 숨은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왕 실장 기춘대원군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왕 실장 기춘대원군은 흔들림이 없군요. 온갖 곳에서 책임론, 인적 쇄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춘대원군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 이후에도 기춘대원군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책임져야 한다, 인사 개편이 있어야 된다, 청와대 쇄신해야 한다 라고 하는 논평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국가의 경쟁력을 조사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세계 경쟁력 11위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 노무현 정부 11위였습니다. MB 정부 들어서면서 13위, 19위, 22위, 24위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2년 잠시 19위로 올라가는가 하더니 25위,
26위. 이명박 정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의사소통도 잘했지만 국가 경쟁력,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경제 살리라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뽑아줬더니 국가 경쟁력은 26위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평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깨알같이 사이버 사령부의 사령관들이 정치 개입 댓글들을 하나하나 고쳐주면서 지적했다라고 하는 판결문의 내용 들어서 이 부분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논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론 지지율이 31.7%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만인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여론조사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긍정 지지율이 31.7%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좋으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당이 청와대 방패막이만 하고 있으니 국민이 어디 여당을 신뢰하겠습니까? 야당이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당이 실력 있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이번 1월 임시국회, 일자리법 임시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올리고 월급을 올리고 생활 수준을 올리는 올리고법 국회가 될 것입니다. 가짜 장그래법 이제 안 됩니다. 진짜 장그래법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켜 내도록 애쓰겠습니다. 장그래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하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